가끔은요, 단 하나의 선택이 여러 사람의 삶을 통째로 뒤흔들어 놓을 때가 있죠.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이야기가 바로 그런 선택에 대한 겁니다. 오랫동안 꽁꽁 숨겨왔던 비밀이 마침내 탁 터져 나왔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하는데요. 한 남자의 선택이 어떻게 주변 사람들을 위기로 몰아넣는지 그 순간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보통 이야기는 어떤 선택의 순간에서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는 좀 달라요. 모든 일이 벌어진 후, 한 남자가 사라져버린 그 결과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이 사건은 한 여자를 필사적인 추격으로 내몹니다. 자, 이야기는 한 여성의 이 절박한 한마디로 문을 엽니다. 임신했다고 말했더니 남자친구 남이 연락을 끊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의 본가까지 찾아온 거죠. 이 문장 하나에 그녀가 느끼는 두려움과 막막함이 전부 담겨 있는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바로 거기서 남의 삶에 얽힌 두 여인, 그러니까 현재 여자친구와 전처가 운명처럼 딱 마주치게 됩니다. 이 만남을 계기로 수면 아래에 있던 비밀과 갈등이 그야말로 폭탄처럼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 특히 남의 전추한테는 정말 가혹하죠. 겨우 벗어났다고 생각했던 그 복잡한 관계의 거미줄에 다시 발이 묶인 거니까요. 심지어 자기 자리를 차지한 여자한테 조언까지 해줘야 하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정말 곤란하겠죠? 결국 남이 나타나면서 그동안 조용히 흐르던 긴장감이 순식간에 폭발적인 갈등으로 번집니다. 남이 모습을 드러내자마자 여자친구는 그를 거세게 몰아붙입니다. 숨 쉴 틈도 주지 않죠. 이건 그냥 질문이 아니에요. 왜 나를 이렇게 막다른 골목으로 몰았냐는 절박한 외침인 겁니다. 그녀의 말을 들어보면요. 이건 더 이상 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문의 명예, 주변의 시선이라는 엄청난 압박이 느껴지죠. 결혼 안 하면 아버지한테 버림받을 거라는 말은 이게 그녀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는 걸 보여줍니다. 하지만 남의 반응은 어떨까요? 책임을 지려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죠. 그날 밤 일을 들먹이면서 자기 아이가 맞는지 의심까지 합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부정하고 빠져나가려는 방어적인 태도. 이게 그의 핵심 전략인 셈이죠.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으면요, 이 둘의 현실이 얼마나 다른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이 화면을 좀 보세요. 두 사람이 얼마나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눈에 보이죠? 한쪽은 결혼해서 안정적으로 해결하자고 말하고 다른 한쪽은 감정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정말 어떤 접점도 없어 보입니다. 그녀는 자기가 가진 가장 강력한 카드, 바로 가족의 돈을 해결책으로 내놓습니다. 계획은 아주 명확하죠? 하지만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하려는 어떻게 보면 좀 거래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도 그녀에게는 이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 겁니다. 하지만 남은 이 제안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에게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라는 거죠. 여동생으로만 본다는 이 한마디가 그녀가 제시한 모든 현실적인 해결책을 그냥 허공에 날려버리는 순간입니다. 이 개인적인 갈등은 이제 더 이상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게 됐습니다. 그 파장이 두굴 넘어서 남의 가족 전체를 덮치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무대는 전처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녀는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 있는 남에게 직접 진실을 요구하며 그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전처의 입장은 아주 단호합니다. 그녀의 최우선 순위는 딱 하나, 바로 아들이에요. 남 때문에 겪었던 그 혼란을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은 거죠. 아들을 지키기 위해 강한 모성애로 단단한 벽을 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엔 남의 어머니가 나섭니다. 아들을 추궁하는 그녀의 말은 아들이 저지른 배신이라고 생각하는 문제의 핵심을 아주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여기서 남이 문제를 해결하는 전형적인 방식이 또 나오죠. 오해라는 단어 뒤에 숨어서 명확한 설명은 피하고 그냥 해결할 수 있다는 막연한 말만 반복합니다. 이런 애매한 태도는 가족들을 안심시키기는커녕 불안감만 더 키울 뿐이죠. 결국 남은 이 선택의 무게에 완전히 짓눌려버립니다. 두 여자, 두 가족, 두 개의 미래 사이에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책임지지 못하고 결국 최악의 선택을 하죠. 바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결정마비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결정을 내리는 대신 나온 그냥 도망치는 걸 택합니다. 잠깐 아들이랑 다정하게 놀아주고 엄마랑 전차한테는 스트레스 받아서 얘기 못하겠다고 둘러댄 뒤에 결국 일하러 가야 한다는 핑계로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거죠. 이 짧은 장면이 모든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들에게 우유 사 먹으라고 돈을 주지만 전처는 말없이 거절하죠. 이제는 이런 작은 호의마저도 갈등이 불씨가 될 만큼 관계에 깊은 금이 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남은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지만 바로 그 선택하지 않음이 가장 잔인한 선택이 되어버린 거죠. 그는 관련된 모든 사람을 희망도 끝도 없는 고통스러운 불확실성 속에 그냥 내버려두고 떠난 겁니다. 보셨듯이 그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 말은 즉 어떤 선택을 하든 누군가는 배신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의무와 욕망 사이에서 그는 과연 누구를 배신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 선택의 대가는 누가 또 어떻게 치르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는 것, 그게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메시지일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얽히고 설킨 한 남자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한 남자, 그리고 두 가족, 그 사이에서 내려야 하는 불가능해 보이는 선택, 사랑과 의무,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아주 복잡하고도 개인적인 이야기 속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죠. 나 임신했어. 근데 그가 내 번호를 차단해버렸어. 이 한마디, 이 이야기의 모든 갈등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사건의 도화선이 된 이 말의 의미,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상황이 꽤 복잡하죠.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 얽히고 설킨 관계에 누가 어떻게 엮여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등장인물과 문제 하나씩 보시죠.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바로 남이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정말이지 꽉 끼어버린 상황이에요. 한쪽에는 아들을 함께 키우는 전 여자친구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그의 아이를 임신한 새로운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성, 살아온 환경부터 원하는 것까지 정말 너무나 다릅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한편의 드라마처럼 시작돼요. 남의 새로운 여자친구가 그를 찾기 위해서 그의 전 여자친구 집을 찾아온 거죠. 정말 예상치 못한, 어쩌면 가장 피하고 싶었을 대면이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필사적인 수색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 전 여자친구의 반응이에요. 그건 네 사생활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난 몰라. 딱 잘라 말하죠. 그는 그냥 아이 보러 오는 사람일 뿐이라고. 남의 새로운 문제에 자신을 끌어들이지 말라면서 자신과 아들의 삶에 아주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자, 그렇게 열흘 넘게 잠수를 탔던 남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갈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격렬한 대립이 시작되죠. 판도는 높고 진실은 아주 냉혹합니다. 여자친구는 이제 모든 걸 쏟아냅니다. 배는 점점 불러오고 아버지가 당신 찾아서 결혼 안 하면 나랑 의절하겠대. 이건 그냥 단순한 부탁이 아니죠. 가족, 특히 아버지로부터 오는 엄청난 압박을 드러내면서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못을 박는 겁니다. 근데 남의 대답은 정말 가혹합니다. 내가 어떻게 너랑 결혼을 해? 난 널 그냥 동생으로만 생각하는데? 와, 이건 뭐 그냥 거절이 아니죠. 두 사람 사이에 있었을지 모를 모든 감정을 송두리째 부정해버리는 정말 파괴적인 한마디입니다. 바로 이 순간 대화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애원하던 태도는 사라지고 이제는 비난이 쏟아지죠. 어떻게 그렇게 냉정해? 책임 안 지겠다는 거야? 이제 이건 책임 회피에 대한 명백한 추궁이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남은 한술 더 뜹니다. 그날 우리 둘 다 술에 취했고 다른 사람들도 있었잖아. 이러면서 아이가 자기 아이가 맞는지조차 의심하는 발언을 해요. 이건 정말 논쟁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가는 거죠. 자, 이 격렬한 대립이 끝나고 그 여파는 어디로 향할까요? 남은 이제 자신의 과거와 미래, 그 사이에 갇혀버렸습니다. 그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따라가 보죠. 결국 남은 전 여자친구와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따져 묻죠. 왜 또다시 자신의 평화로운 삶에 이런 혼란을 끌고 들어왔냐고요. 그녀의 말은 아주 단호합니다. 난 그냥 내 아이랑 조용히 살고 싶어. 네 새 생활이 더는 우리한테 영향을 주면 안 돼. 그의 끊임없는 문제에 이제는 정말 지쳤다는 걸 보여주면서 더는 넘어오지 말라는 확고한 선을 긋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을 던지게 만들죠. 과연 이들에게, 특히 아이와 전 여자친구에게 평화로운 날이 올 수 있을까요?
심지어 어머니가 임신 문제에 대해 물었을 때도 남은 똑같습니다. 그냥 오해라고 둘러대면서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다고 말하죠. 문제의 심각성을 계속 축소하고 어떻게든 피하려는 그의 전형적인 패턴이 여기서도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모든 혼돈 속에서 아주 명료하고 단순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그가 아버지로서 아들 앞에 설 때죠. 그의 복잡한 사생활과는 정말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모습입니다. 보세요. 아들에게 간식을 사주고 마당에서 같이 공을 차고 우유 사 먹으라며 돈을 쥐어주고 새해에 꼭 다시 오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순간만큼은 모든 복잡한 문제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죠. 아들과 함께 있을 때만큼은 그는 그저 다정한 아빠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처한 상황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보세요. 아들에게는 좋은 아빠여야 하고 전 여자친구에게는 더 이상 폐를 끼치면 안 되죠. 임신한 여자친구와 그 아이에겐 책임을 져야 하고 어머니에겐 걱정을 끼치면 안 됩니다. 심지어 여자친구의 아버지에게도 해명을 해야 해요. 사방에서 그를 잡아 당기는데 정작 본인은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명쾌한 해결책 같은 걸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그저 불확실한 미래와 쉬운 답이 없는 현실만이 남아있을 뿐이죠. 결국 전 여자친구는 체념이라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건 바람직하진 않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남이라는 사람을 바꿀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내 아이와 나의 평화는 내가 지켜야 한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남은 일단 여자친구의 아버지와 이야기하겠다고 약속하고 떠나긴 합니다. 하지만 그 뒷모습에서는 망설임과 마지못함이 느껴지죠. 약속은 했지만 과연 그가 그 약속을 지킬까요? 지금까지 그가 보여준 행동을 보면 아마 또다시 진정한 책임을 회피하려 들 거라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묵직한 질문을 던지며 끝납니다. 져야 할 의무가 사방에서 나를 잡아당길 때 도대체 어떤 길이 파멸로 이어지는 길일까? 모든 선택지가 다 잘못된 것처럼 보일 때 책임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신 문제입니다.